작업, 요식업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비트컴퓨터, 대한민국 최초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그쪽에 가 있었죠. 물론 제가 창업할 처음에는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얹혀서 팔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부서를 가지고 있었지 소프트웨어만 하겠다고 만든 최초 회사가 비트컴퓨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려 제가 6년 동안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돼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1988년도에 722 코드라 해서 정보 처리업이 생겨서 가게 됐고요. 그다음 또 어려움이 또 몇 가지 또 생깁니다. 적어도요. 서비스업이 분류가 되면 요즘은 뭐 주택 구입 자금이라든가 뭐 뭔가 카드홈때 개인 자금도 막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만 이 80년대 중반까지도 국민 저축 장려 운동을 해서 돈을 모으면 원칙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 돈이 모아진 돈을 가지고 제조업이나 수출업한테만 돈을 빌려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분류되니까 은행 대출이 안 됩니다. 은행 거래가 되질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벤처 캐피탈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벤처 캐피탈은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86년도에 생깁니다. 그런데 이 벤처 캐피탈 법은 미국은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투자법에 되어 있는데 한국은 창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이야 뭐 벤처 캐피탈 회사 이름들이 굉장히 어떤 그 이름이 좀 그 뭡니까 패션하게 이렇게 좀 그 지어지고 있는데 이 당시는 전부 다가 뭐 일신 창업 투자 주식회사, 그 제일 창업 투자 주식회사, 벤처 캐피탈 의미 속에는 창업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창업법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왜 그러다 보니까는 창업한 지 3년, 2년 기업에 한해서는 투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풀렸지만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83년, 이건 법은 86년, 이거 몇 년 상간에 저는 투자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는데 사실 후배 창업하는 기업들이 보면 정부 의존형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정부 의존형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가 보면 정부 의존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 의존형이 되면은 요즘 IMF 위기라든가 작년 말에 있었던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위기가 오면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동착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런 예외 상황으로 설립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 회사가 장구하게 왔던 것 같고요. 더더욱 좋은 것은 이 회사가 무려 그러니까 그 27년 동안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해오는데 27년 동안에 한 번도 그러니까 뭐 어려움 그러니까 뭡니까 뭐 부도 위기라든가 또는 뭐 어쨌든 이 시간에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것 자체만 봐도 이것도 기적 같아요. 제가 대기업의 그 뭡니까 브랜치 컴퍼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또 하나 팁을 드리겠는데 그 이 85년도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우리가 이제 작은 의원에서 이제 큰 병원을 이제 개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면 그래서 병원에서 설명을 하고 소위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이 되는데 이분이 그래도 단위가 크단 말이에요. 금액이 크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방문을 원해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회사를 방문하면은 무조건 계약을 안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았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호텔 객실이잖아. 그러니까 계약금 뭔가 줄 텐데 계약금 떼먹고 도망가기 딱 알맞은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계약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분들 바보야. 그만큼 일을 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그 많은 공간이 있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회사를 옮겨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마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 85년도 말 기준으로 86년도까지도 여의도와 그러니까 시청 앞에 컴퓨터 관련 회사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여의도는 IBM이나 HP 한국 지사가 있는 관계로 거기 협력하는 관계 회사들이 몰려 있었고, 그래서 시청 앞에는 일본계 회사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PC하는 회사는 이제 청계천이 있었고, 그때는 용산이 생기기 전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한국 IBM에 이제 IBM 입장에서는 한국의 소프트 기술을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다가 한국 소프트 기술이 이제 향상이 되다 보니까 이 VAR라고 하는 칭호를 줍니다. VAR이라고, Value Added New Market라고 하는 칭호를 주는데 이건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자기 시장을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잘 짜는 회사한테 이 칭호를 주는데 첫 해에 4개 회사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3개 회사는 대기업이고 비트컴퓨터 작은 회사인데 불구하고 저는 1호로서 타이틀을 받습니다. 받는데 저도 IBM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여의도로. 그런데 어느 날 그 외국 잡지를 봤는데 손바닥만한 기사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지금은 현실화됐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감동이 없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당시 그 기사를 보니까 너무 감동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세계가 올까 하는 정말 믿기지도 않는 그런 기사였었어요. 뭐냐면은 향후에는 컴퓨터 업계 주도권은 그 하드웨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가 주도권을 잡는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야,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는 하드웨어 회사 밑에 종속관계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아니, 소프트웨어 회사가 하드웨어를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잡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건 아무나 쉽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IBM도 오판한 거 아닙니까? IBM이 왜 오판을 했냐면은 자기들 소프트 시장이 그렇게 커질 줄 알았다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OS를 납품하라고 할 리가 있어요? 자기들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IBM조차도 오판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가 주도권을 잡는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요. 이거 믿어버려? 말까? 이렇게 고민을 막 하다가 그냥 믿자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앞으로 몸담을 분야고 내 평생을 이제 하기도 선언한 분야인데 이거 믿을까 말까 해서 남들은 안 믿는다고 나도 안 믿을 것까지 뭐 있어요? 그래서 믿기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가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테헤란로를 봤는데요. 지금은 테헤란로에도 아직도 신축 중인 빌딩이 있을 만큼 공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여 년 전에는 25년 됐죠. 25년 전에는 어땠냐면은 테헤란로에 띄엄띄엄의 건물이 한동씩 있었는데 심지어는 그 비어있는 공간에는 비닐하우스에 채소도 키우고 그랬습니다. 자동차 폐차장도 있고. 그런데 마침 1년 전에 2호선이 완전 개통이 됐습니다. 순환으로. 개통됐고 했으니까 교통도 좋을 것 같고, 일단 건물이 아주 높이 제한 없이 올라서는 것 같고 해서, 결국 저 미래의 저런 어떤 높은 빌딩의 주인이 누가 되겠느냐. 결국 미래 비즈니스의 그러니까 승리자가, 그러니까 위너가 결국 오너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치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테헤란로에다가 이제 옮겼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IT 회사가 많지도 않았고, 당연히 그 IT 회사가 테헤란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회사들이 한두 개, 두 개 모이더니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죠. 테헤란밸리라고 그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의사결정의 방법이죠. 의사결정 방법인데, 그 당시에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내가 몸담을 분야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그 확신을 갖지 않으면 항상 보면은 열심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믿을 거면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자신을 다듬어 갔고요. 8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87년도에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바른생활 책에서 그러니까 그 지도력, 리더십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리더십을 키워갈 건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87년도에 그러니까는 그 서울 88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미 기업의 사장입니다. 사장인데 그러면은 세금 잘 내면 제 역할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젊지 않습니까? 젊은데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뭔가 좀 자원봉사도 해줘야 되겠다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러니까 올림픽 조직위원회 관리하는 전체 프로그램은 시스템공학센터라고 하는 그 정부 산하기관에서 이미 용역이 끝나서 계약이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할 일이 그러니까 당장 컴퓨터로서 해줄 게 별로 없어 보여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성화봉송 쪽 업무를 해달라는 겁니다. 당초에는 한 1, 2천 명 정도